네, 그러면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같이 배열이 데이터들이 위치하는 것을 가지고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는 3줄, 가로 방향으로는 4줄이죠. 자, 이걸 가지고 행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행열의 순서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행 4열을 얘기하겠네요. 3 곱하기 4 배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앞에가 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뒤에가 열이에요. 그럼 지금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4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방을 가리키는 번호, 방 번호도 결국에 인덱스를 얘기하는 건데 방 번호도 2개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0행 0열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행 3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방번호를 얘기할 때 이전에는 1차원에서는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했지만 2차원에서는 인덱스를 2개를 사용해서 행과 열의 각각의 인덱스를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가리키는 배열의 값, 다시 말해서 인덱스를 가리킬 때 2개를 가르쳐 줘야 내가 정확한 방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열의 표시를 할 때도 꺾인 가로가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2차원 배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2차원 배열은 꺾인 가로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 2차원 배열의 의미는 내가 특정 방을 가리킬 때 인덱스 번호가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3차원 배열은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그리면 큐브처럼 입체 형태가 나올 텐데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을 표시하기 위해 3개가 필요하겠죠. 인덱스가. 그러면 꺾인 가로가 3개가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3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럼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원 배열이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형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이 자료형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수명 뒤에 꺾인 가로가 2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자료형을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료형만을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 자, 이 꺾인 가로를요, 자료형 앞에 하나 두고 변수형 앞에 하나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예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나 2차원 배열의 그 꺾인 가로 표시를 뒤에다 붙이나 아니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이나 결국에는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차원에서도 했던 것처럼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형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변수형 앞에다가 타입을 썼단 말이죠. 그런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첫 번째 방법을 쓰기를 좀 권고를 해요. 그럼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내내 배열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열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죠? 첫 번째 특징? 동일한 타입만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열, 2차원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요. 내가 선언을 할 때는 어떤 타입, 어떤 종류의 타입만 동일한 타입만 저장했는지가 명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인트만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인 거죠. 더블만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 그리고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원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2차원 배열의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전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값을 넣는 방법까지. 1차원 방법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설명을 줬었는데 여기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1차원 배열처럼 자료형이 앞에 들어가 있고요. 참조 변수형이 있습니다.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선언인 거고요. 여기가 객체 생성입니다. 그 객체 생성을 한 것을 등호로 집어넣었으니까 값의 대입이 일어난 거죠. 여기가 객체 생성이에요. 자,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1차원과 동일합니다. new라고 쓰시고요. 자료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행의 길이, 열의 길이 쓰는 겁니다. 1차원과 달라진 점은 뭐죠?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를 각각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2차원 배열이니까. 자료형에서 똑같이 꺾인 가로가 2개가 써야 된다라는 거. 선언할 때.
그 차이만 있고요. 이제 특정 방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 인덱스가 2개 필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0번째, 0번째, 여기는 1번째, 여기는 3번째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각각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방 번호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하는 공식은 1차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내가 특정 방을 가리킬 때 2개의 인덱스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int 2차원 배열 a라고 하는 이 a는 무슨 타입인가요? int 2차원 배열 타입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2차원 배열이고요. new, 객체, 흰 메모리에 넣어서 만들어라. 어떤 객체를 만들어라? 2차원 배열인데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2차원 배열. 이렇게 생겨먹은 배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흰 메모리에 넣어라. 그리고 흰 메모리에 어디에 넣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A에다 집어넣게. 이게 결국에는 1차원 배열과 같은 개념이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방이 6개가 있죠. 그 6개를 가리키는 위치는 절대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죠. 얘는 0번이고요. 얘는 1번이죠. 행이 1번. 자,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행의 번호는 1번. 열의 번호는 0번, 1번, 2번. 인덱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여기가 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행은 0이고 또 0이니까 1 집어넣는 거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0입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행은 0이고 열은 2인 경우입니다. 행은 0이고 열은 2인 경우니까 3이죠. 3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제대로 대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인덱스 번호, 방 번호만 조금 특이하구나, 차이가 있구나, 2개로 표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지금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메모리는요, 1차원만 저장 가능합니다. 1차원 데이터만 저장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흰 메모리에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는데, 메모리는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2차원 데이터를 애초에 메모리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명령은 동일하게 합니다. 1차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만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좀 달라요. 그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런 2차원 배열을 지금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메모리에는 2차원 배열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행으로 쪼개요. 여기 첫 번째 행이 나왔고요. 두 번째 행이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쪼개면 결국에는 얘도 1차원 배열이고 얘도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 1차원 배열을 각각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차원 배열은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1차원 배열은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int 내가 만약에 이거 1차원 배열입니다. 얘는 어떤 것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죠? int 값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죠. 제가 만약에 string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string 값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string 값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썼어요. int 꺾인 가로 조금 띄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따지면 얘는 int 배열이라고 하는 참조 자료용을 1차원으로 저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int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저장한 거고 string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저장한 거고, 그럼 나는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저장했다라고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가지는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2차원 배열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겠지만 얘를 행으로 쪼개면 첫 번째 1차원 배열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1차원 배열이 나올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에는 1차원 배열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어떤 1차원 배열? 여기 있는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요 1차, 두 칸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이 지금 색깔로 표시해 놓은 요게 결국에는 원소인데, 이 원소의 타입이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후 예제, 다시 말해서 new int 2,3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new int 하고 나서 2,3이라고 하게 되면요, 먼저 행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는 몇 칸, 한 칸, 두 칸, 어차피 행으로 쪼갤 거니까 두 칸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공간이 가리키는 곳에 가면요,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요.
이 두 칸이 첫 번째가 첫 번째 행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가 두 번째 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A0고요. 여기가 A1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칸이 두 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칸이 두 칸 있어요? 이거를 행으로 쪼갤 거니까 지금 행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두 칸을 만들 거란 말이죠. 만약에 행이 세 개면 세 칸 만들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각각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타입은 무슨 타입인가요? 인트 타입인가요? 인트 배열 타입인가요? 자,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결국에는 첫 번째 칸에는 얘가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 칸에는 얘가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다가는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인트인가요? 인트 배열인가요? 인트 배열이죠. 바꿔 얘기는 첫 번째도 인트 배열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도 인트 배열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인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자료이에요? 참조 자료이에요? 참조 자료이죠. 참조 자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값은 흰 메모리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참조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조 자료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다시 지우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메모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일단 1번 두 개를 각각 행으로 쪼갭니다. 이게 1번, 2번으로 쪼개요.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얘네들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0, 0번째 칸, A1번째 칸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게 200, 요게 300에 이어질 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다가는 1, 2, 3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인트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 5, 6이라고 하는 건 여기 두 번째 칸에 4, 5, 6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조 자료입니다. 그럼 실제 4, 5, 6은 흰 메모리에다 집어넣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진짜 4, 5, 6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참조 자료형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빨간색 값들은 기본 자료형 값이니까 값이 들어간 거고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참조 값입니다. 다 지금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게 A0고 여기가 A1입니다.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첫 번째 방, 0번.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1번째 방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자, 보세요. A00이라고 하는 건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지울게요. 자, 제가 이게 너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메모리가 다 그려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A00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A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방을 봐라. 그 중에서 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방? 0번째 방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첫 번째 방, 0번 인덱스 방이니까 이 방이죠. 자, 맞나요? 자, 그럼 그 방이 가리키고 이 빨간색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또 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몇 번째 방? 0번째 방. 그러면 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다시 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0번째 방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얘가 A00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A12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무슨 소리죠?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번째 방. 그 1번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도 참조 자료이니까 또 뭔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곳에 가면 인덱스가 2번인 방을 나타내는 게 여기죠. 그게 A12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2부에 또 계속 반복되니까 뒷부분까지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A0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만큼을 A0라고 하는 놈이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A1이라고 하는 놈이 요만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지금 요 2차원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각각 A0가 첫 번째 줄, A1이 두 번째 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0가 가리키고 있는 곳 중에서 첫 번째 방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색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A0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방이죠. 얘는 A0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1번 인덱스고 얘는 A0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2번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놈은 여기
두 개의 방만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에서 첫 번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첫 번째 방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메모리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게 그냥 생각하면 2차원 배열이 있어? 그럼 2차원 배열은 실제로는 쪼개서 그냥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나누어서 쪼갠 것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건너서 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방이 가리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그 행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A.점 랭스가 뭐가 나오냐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A.점 랭스라고 하는 거,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이 있어서 데이터가 6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6개가 아니라고요. 몇 개라고요? 2개예요. 앞에 1차원 배열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A에다가 점을 땅 찍었어요.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참조 자료형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그 방의 개수를 나한테 알려줘가 A.점 랭스란 말이죠. 그럼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어요. 그러니까 A.점 랭스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A0점 랭스. A0라고 하는 건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지금 값이에요? 위치 값이에요? 참조 값이에요? 참조 값이죠. 참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점을 찍었으니까, 너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있을 거야. 거기에 길이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거기 가볼게요. 갔더니 방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차원 배열이 실제로 메모리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여기 있는 랭스라는 것이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차원 배열 전체의 강의를 통틀어서 이번 페이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뒷부분에 비정방 행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 2차원 데이터를 지금부터 저장을 할 텐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방법이 특이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언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행만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선언부는 동일하고요. 객체를 만들 때 new int 2,3 앞에서는 2,3이라고 직접 써줬었잖아요. 행은 2고 열은 3이다라고 써줬었는데 행만 딱 써줬습니다. 그리고 열을 써주지 않았어요.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배열의 두 번째 특징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을 할 때 개수가 지정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수가 지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성질이 위배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조 변수 A라고 하는 놈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6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배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널 값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두 개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건 행의 개수예요. 이 행의 개수만큼 배열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얘만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이 참조 값이 흰 메모리에서는 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참조 변수 A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엔 방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 2개짜리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게 되면 A의 참조 변수에다가 참조 값을 집어넣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배열의 두 번째 특징이 위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라고 하는 행의 개수만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는 행이 2개니까 2개짜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1차원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int a라고 하는 이것은 2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각각의 행입니다. 첫 번째가 이 1차원 배열, 두 번째가 이 1차원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각각 1차원 배열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럼 그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A0에다가는요 1차원 배열을 만들 겁니다. new int 3.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new int 3만 볼까요? new int 3? new int 3이라고 하는 건 1차원 배열 3칸짜리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3칸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흰 메모리에 넣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new int 3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3칸짜리 1차원 배열이 이렇게 땅땅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놈을 어디다 집어넣으래? 어디다 들어가 있는지? A0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만약 여기가 200번지라고 한다면, 이 200번지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A0에다가. 여기가 200이 되는 거죠. A0에다 200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1에다가도 마찬가지로 new int를 만든 다음에, 3칸짜리 만든 다음에 A1에다 집어넣으래. 그러면 여기다 또 3칸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A1에다 또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랑의 차이점은 앞에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2,3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한 방에 이 모든 메모리를 한 방에 만드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만든 거죠. 일단은 행의 배열 개수의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고, 행의 개수만큼의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다가 실제 1차원 배열을 하나씩 연결시키는 거죠. 각각의 행이 1차원 배열식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값을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하시게 되겠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자, 일단 지워보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는 A0라고 하는, 여기 첫 번째 것까지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끝일 텐데, 내가 첫 번째 A0에다가는 3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A0는 3칸짜리가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A1에다가는 2칸짜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2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뭐가 될까요? 2칸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칸짜리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칸짜리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비정방 행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정방 행렬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거. 항상 모든 행의 길이가, 열의 길이가 똑같은 거. 행별로. 자, 근데 비정방 행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은 3칸, 두 번째 열은 2칸,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한 방에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여기 int 2차원 배열이 있고요. int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땅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행의 개수만 정해졌으니까 행의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요? new int. 1차원 배열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3개짜리를 만들면서 1, 2, 3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4, 5, 6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어디다 알려줘라? A1에다 알려주고 A0에다 알려주고 여기다 알려주라는 소리죠. 그럼 각각 만들어서 여기다 알려주니까 실제로는 내가 A0, 1의 값을 찾을 때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0번째 방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다시 1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의 역할은 징검다리입니다. 점프 하면서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법 2는 나중에 비정방 행렬을 살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이 위배되는 게 절대 아니다. 열의 길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요 행의 길이만 있으면은 배열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과 네 번째 방법은 좀 쉬워요. 1차원 배열에서도 같이 설명을 줬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자료형 2차원 선언은 똑같이 하고요. new 한 다음에 여기에는 둘 다 쓰지 않아요. 개수를 쓰지 않고 나서 중괄호로 초기값만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원 배열에서 내가 2, 3,4 하게 되면 이거 만들라는 소리죠. 3칸짜리 2, 3, 4 만들라는 소리죠. 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 줄이니까요. 여러 줄을 4, 5, 6.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중괄호로 표시해서. 그럼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행, 얘가 두 번째 행.
그러니까 결국엔 4, 5, 6 이렇게 생긴 놈을 한 방에 초기화할 때 지금처럼 중괄호를 중복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라는 소리일까요? 자, int 선언했죠. new in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기값 가지고 개수를 지정할 때는 여기 안에다가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 2, 3, 4, 5, 6. 자, 결국엔 얘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2차원 별을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만든 것과 결국에는 똑같은 형태로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차원 배열에서도 그렇지만 선언과 객체 생성 값의 대입이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값을 바로 대입한 경우와 이렇게 선언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해서 값을 대입하는 이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이에요. 2차원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이 앞에서 배웠던 방법 3에서 앞에 중복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new int 하고 나서 꺾인 가로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 앞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new라고 하는 거 어차피 쓸 거고 여기에 int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거랑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이거 생략하고 결국엔 초기값만 넘겨주자라고 하는 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랑 내내 동일한 결과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려면 이렇게만 생성하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자, 그런데 다만 앞에서와의 차이점은 이때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원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나중에 값을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값을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나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해서 값을 대입하는 경우에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정방 행렬이에요. 비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비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의 개수,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2칸짜리가 있고 여기는 3칸짜리가 있네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비정방 행렬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못 만들겠죠. new int 2, 3 이렇게 못 만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정방행렬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는 2칸짜리, 여기는 3칸짜리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직사각형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으로만 비정방행렬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방행렬은 3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A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서 int E라고 하는 것까지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어차피 나는 이렇게 하나 정하고 이렇게 하나 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배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있는 거랑 이렇게 하나 있는 거랑 이런 배열, 1차원 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1차원 배열 2개를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든 거기 때문에 A는 얘를 가리키면 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2칸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그 메모리에 어디 있는지를 나는 참조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안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는 첫 번째 칸에다가는 여기가 A0죠. 첫 번째 칸에다가는 몇 칸짜리를 만들었어요? 2칸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어디 있는지를 저장했어요. 그럼 여기 제일 먼저 2칸짜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 2칸짜리에다가는 1과 2를 집어넣네요. 1과 2를 집어넣고 그게 어디 있는지는 얘가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1이라고 하는 얘는 3칸짜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3칸짜리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저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3, 4, 5를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각각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각각 다른 크기를 가지는, 열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처럼 만들어도 되고요. 4번 블락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A0는 1차원 배열, A1은 또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 이렇게 생성하셔도 상관없죠. 결국에는 이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1차원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랭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메모리 보면서 랭스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A.점 랭스는 얼마인가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반개수 세는 거잖아요. 이겠죠. 자, A0점 랭스는 뭘까요? A0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냥 2가 될 거란 말이죠. 반면에 A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면 방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메모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랭스 구하는 건 1도 아닙니다. 자, 여기가 A0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A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A0, 1이 가리키고, 0가 가리키고 있는 건 2칸, A1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당연히 3칸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비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정방 행렬의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또 나머지 쉬운 방법들입니다. 자, 중괄호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자, 중괄호로 초기값을 준다고 했는데, 아예 중괄호의 개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긴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3개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2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행에는 3칸짜리가 만들어져서 3, 4,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중괄호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괄호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내가 이렇게 줌으로써 바로 비정방행렬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 케이스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가장 약식 표현만 분리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객체 생성, 참조값 대입이 나누어도 되고 한 번에 써도 상관없는 거고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비정방행렬의 가장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가장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new, int, 꺾인 가로 2개도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첫 번째 열은 2개, 두 번째 열은 3개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앞에서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초기값만 넘겨주는 약식 표현은 이렇게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해서 값을 대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개수, 랭스 구하는 것은 내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건데요. 2차원 배열 출력하려면 결국에는 첫 번째 열 출력하고 두 번째 열 출력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 포문을 사용해야 될 거란 말이죠. 이중 포문을. 그럼 바깥에 거는 행이에요. 두 번째 건 열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0번째 행에 1열, 2열, 3열, 4열, 1번째 행에 뭐 0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A.length라고 하는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가 일단 질문인데 여기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지금 A라고 하는 첫 번째 얘는 행의 개수가 몇 개죠? 2죠. 그럼 행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행의 개수가 결국은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방의 개수가 행의 개수잖아요. 행이 하나, 둘이 있으니까 결국엔 그래서 여기 2칸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행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length가 돼야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A.length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겁니다. 자, 첫 번째 썼을 때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2바퀴 돌아야 되겠죠. 두 번째 행을 할 때 몇 바퀴 돌아야 돼요? 3바퀴 돌아야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 A0가 가리키는 거는 2칸이죠. A1이 가리키는 것은 3칸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A의, I의 length,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이 0번째일 때는 A 0.length니까 2바퀴만 돌아갈 거고요. 행이 1일 때는 A 1.length니까 3바퀴가 돌아갈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폼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여기서 AI.length가 나왔고 왜 A.length가 나왔는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행열의 순서대로 그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1, 2, 3, 4, 5, 6이 순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랭스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앞에 있는 메모리 가지고 금방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지난번 1차원 때 for each 문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합객체에 배열처럼 이렇게 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 개가 묶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 개 묶여져 있는 것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결국엔 집합객체에서 꺼내는 게 for each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몇 차원 배열입니까? 2차원 배열이죠. 그럼 2차원 배열에서 하나를 꺼내면 얘가 꺼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요. 이 for each라고 하는 놈은요, 집합객체에서 하나씩 꺼내는 건데 항상 1차원 배열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2차원 배열이 보세요. 요렇게 하나 행을 2개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for each를 이 바깥에 있는 for each를 돌리면 이 바깥에 있는 for each는 몇 번 돌까요? 2번 돌아요. 집합객체인데 int 배열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2개 저장하고 있는
집합객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걸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꺼낼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꺼낸 게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타입이 아니라 인트 배열 타입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꺼낸 게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꺼낸 게 요걸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그럼 첫 번째 꺼낸 거가 M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1차원 배열이니까 다시 한번 for each를 또 써야 되겠죠. 그 M에서 다시 하나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1이 하나 꺼내지고 2가 하나 꺼내지는 거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결국에는 for each 구문도 결국에는 이중 포문을 써야 돼요. 2차원 배열에서 꺼낼 때는. 2차원 배열에서 하나 꺼내면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포문을 사용하거나 for each를 쓰거나 이중 포문을 써야지 2차원 배열들을 다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배열의 메인 메서드를 사용하는 배열에서 메인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프로젝트 만들면서 메인을 계속 만들었는데 메인 메서드에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열을 배우셨으니까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배열을 배우셨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값을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으니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run이라고 하는 그 메뉴 창에 보면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탭에 argument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rguments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데이터, 넣어준 데이터가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하는 문자를 넘겨줬다라고 하면 이 ABC라고 하는 문자열이 AR이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 안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뱃속 안에서 여러분들은 AR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ABC라고 하는 문자열이랑 BCD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개를 넣어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문자열 몇 개 집어넣은 겁니까? 두 개 집어넣었죠. 그럼 그 두 개 집어넣은 게 스트링 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링 배열로 두 칸짜리, 내가 두 개 집어넣었으면 두 칸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는 ABC, 두 번째는 BCD. 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R0는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A, B, C가 나올 거고요. AR1은 출력하면 B, C, D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인 함수를 돌릴 때 내가 이 메인 함수가 돌아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run configuration의 arguments를 세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run argument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3이라고 하는 숫자랑 5.8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습니다. 결국엔 3개를 쓴 거예요. 이렇게 3개. 자, 그런데 문제는 얘는 무슨 배열입니까?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5.8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뭘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까? 스트링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은 동일한 타입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건 숫자를 집어넣던 글자를 집어넣던 모두 다 스트링으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이 다 스트링으로 저장될 테니까 A 값에는 안녕하세요가 들어갈 거고요. B 값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자, C 값에는 5.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각각 3과 5. 안녕하세요와 3, 5.8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3과 5.8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와 실수가 아니죠. 여기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이걸 더해야지라고 해서 B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B 더하기 1이라고 썼으면 아마도 나는 3 더하기 1 해서 결과가 4가 나오길 바라고 썼을 겁니다. C 플러스 1이라고 썼으면 5.8 더하기 1 해서 6.8이 나오기를 바라고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3, 1, 5.8, 5.8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스트링, 문자열이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 절에서 배우시게 더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스트링이랑 숫자를 더하게 되면요 그냥 얘는 스트링만 나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문자열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3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이 숫자를 그냥 연결해서 표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5.8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연결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나는 이걸 숫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코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라도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정수로 바꿀 때는 인티저라고 하는 거에 .parseInt 그리고 여기다가 정수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더블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double.parsedouble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더블 문자를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 B라고 C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 값이죠. 자, 근데 그 해당되는 스트링 값을 내가 integer.parseInt 하고 나서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넘겨주게 되면 실제 뒤에는 정말 숫자 3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더블 2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integer.parseInt랑 double.parsedouble이라고 하는 이 레퍼 클래스를 사용한 메서드들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가 입력 매개 변수로 메인 함수는 스트링 배열을 갖는구나. 그 스트링 배열을 외부에서 넘겨줄 때는 run configuration 안에 있는 아규먼트 안에다가 스페이스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배열의 값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주면 그 값이 스트링 배열의 매개 변수로 메인 함수로 넘어올 거고 그 넘어온 매개 변수를 나는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열이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간 게 없진 않은데 실습 영상을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실습을 할 테니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또 실습 영상을 같이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